좋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나갔었고 그 다음에 빛이 무엇인지 파동이 무엇인지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빛의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다른다 뭐 이런 것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직접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발이 직접 닿은 곳은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달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의 크기는 138억 빛의 속도로 138억 년 동안 가야지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고작 달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연구하고 싶은데 직접 가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죠? 별들이 보이죠.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빛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싶은데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지금 빛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그 빛에 대해서 배우니까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스펙트럼이 무엇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은 여러 가지 파장들이 다 섞여 있는 빛이에요. 이걸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있는 빛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모든 색깔의 빛이 다 합쳐져 있으면 무슨 색이에요? 모든 색깔의 빛. 물감 말고 빛. 투명한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백색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이 백색광인데 얘네들이 처음에 공기 중을 통과하다가 새로운 매질인 유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게 달라지니까 꺾여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꺾이다. 그래서 굴절이 됩니다. 근데 이 굴절되는 각도가 빛의 색깔, 다른 말로 빛의 파장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굴절될 때 빛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이라고 했고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애들을 분광기라고 했고 대표적인 분광기가 뭐였어요? 프리즘이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요거 적혀 있어요. 분광기.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는 장치이고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백색광이 프리즘이라는 새로운 매질을 만나게 되면 꺾이는데 두 번 꺾이니까 더 넓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의 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광원이 빛을 내는 원인 물체라고 해가지고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백열등. 이제 백색이다. 그러면 모든 색깔의 빛이 있다. 그러니까 백열등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이해했겠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 뭔지, 흡수 스펙트럼이 뭔지, 열과 온도의 차이점 뭔지도 설명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 고온과 저온이라는 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동물 비유에서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 좋아요. 그러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앞에 내용을 정리할 건 무엇이냐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 근데 빛의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르니까 에너지가 다르다. 즉 색깔마다 에너지가 다르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이제 동물한테 비유를 할 거예요. 자, 이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모든 종류의 음식이 있는 부패와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배가 근데 이제 동물이 세 마리가 나오는데 이제 상어, 호랑이, 그 다음에 토끼가 나옵니다. 그럼 상어는 물고기랑 풀이랑 고기 중에 뭐 먹겠어? 물고기. 사자는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토끼는 고기를 먹어, 안 먹어? 뭐만 먹어? 풀만 먹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배가 고파. 그러면 배가 고픈 상태로 셋이 뷔페를 갔어요. 그러면 토끼는 뭐만 먹지? 풀만 먹어요. 사자는 고기만 먹고 상어는 물고기만 먹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 내가 어떤 동물이 왔다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뷔페 음식 중에 물고기만 사라졌어.
그럼 누가 왔다 간 거야? 상어. 누가 왔다 가는지 모르겠지만 왔다 갔더니 풀이 사라졌어. 그럼 누가 왔다 간 거야? 토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토끼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풀을 엄청 먹었어. 그럼 뭐만 토할 수 있어? 풀만 토할 수 있겠지. 내가 어디 토한 걸 봤더니 풀만 토해져 있어. 그럼 여기에 토한 주인공이 누구야? 토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할 겁니다. 동물들이 원소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원소의 종류에마다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음식이 다 다르겠지. 이 음식이 빛의 색깔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원소마다 먹을 수 있는 빛의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고기를 막 먹었어. 고기만 우악 토하겠지. 그러면 이 원소마다 소화할 수 있는 빛도 다르겠지. 대신에 하나의 원소면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색깔과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색깔이 같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 온도와 열은 뭐죠? 에너지가 뭐죠? 열과 온도 중에 이 뭐야? 온도가 뭐야? 온도가 뭐예요? 열과 온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열은 뭐예요? 열? 에너지. 열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뭐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고 저번 시간에 에너지의 뭐 전달 방식, 뭐 전도대리 복사 이런 것들도 설명하지 않았나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뭘까요? 우리가 물을 끓이고 싶어요. 물의 온도를 올리고 싶어. 그럼 뭐를 가해주지? 열을 가해주지. 그럼 그때 올라가는 게 온도야. 도대체 온도가 무엇이길래 에너지를 가해주면 높게 측정이 되고 에너지를 빼주면 낮게 측정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활동성이 막 커요. 그쵸? 근데 음식을 잘 안 먹으면 활동성이 커져 작아지지. 음식이 에너지인 거고 여러분들의 활동성이 온도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잘 움직이면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가 없어서 잘 못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의 온도를 올릴 때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그 물 분자들의 운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온도로 높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열과 온도의 차이점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동물로 돌아와서 배가 엄청 고픈 사자야. 그러면 얘는 활동성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럼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토해낼까 먹을까 음식을? 먹어야겠지. 이해했어요? 내가 어떤 사자가 엄청 배가 불러. 그럼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잘 움직여 안 움직여? 배가 엄청 불러. 이제 내가 엄청 에너지가 넘쳐나. 그러니까 잘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에너지를 더 먹을까 아니면 토해낼까? 토해냅니다. 뭐만? 고기만. 사자는. 상어는 물고기만. 이해했어요? 자, 다시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봐봐. 그럼 이제 고온의 기체예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그럼 에너지를 토해내 흡수해요? 토해내겠지. 근데 그때 빛으로 토해낸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보면 어떤 스펙트럼이 되냐면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온이야. 에너지가 많아 적으니까 내가 뷔페에 갔어. 그러면 그 에너지를 먹겠지. 이런 것들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볼게요. 얘가 뷔페예요. 연속적인 모든 색깔의 빛, 모든 색깔의 에너지, 모든 색깔의 음식이 있지요. 여기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 좀 더 잘 그리면 저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토끼 혹은 사자 혹은 상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모든 음식이 제공이 됐어요. 근데 저온의 기체네.
저온의 기체면은 에너지가 많은 상태예요, 적은 상태예요? 적은 상태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할까, 방출하려고 할까? 그렇지, 먹을 게 오면 흡수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사자밖에 없으니까 뭐밖에 못 먹어요? 고기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특정 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그 고기가 그러면 이 음식들이 사자를 통과해서 내 눈으로 들어왔어. 그럼 뭐가 사라진 거야? 고기가 사라진 것, 고기 빼고 이제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고기는 이미 얘한테 먹혔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기가 다시 스펙트럼으로 돌아와서 이 음식들이 빛이란 말이죠. 그럼 특정 영역의 빛이 사라져요. 빛이 사라지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겠지. 그러니까 사라진 영역만 어둡게 된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연속적인 음식이 쭉 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너무 없는 사자를 만났어요. 그럼 사자가 먹는 고기 빼고 나머지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전체 음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특정 고기가 사라진 검은색 선이 나타난 음식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사라진 위치들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라진 띠의 위치, 개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 흡수 스펙트럼 생기냐면 사실은 별의 대기도 있습니다. 됐어요? 사실 이게 별의 대기도 있어요. 잘 안 보이네. 별의 대기. 자, 별의 대기도 있어요. 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별 자체에서 만들어진 빛들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의 색깔만 보는 거니까 모든 색깔의 빛이 처음에 다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별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별의 대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배고픈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배고픈 동물이 있는 별의 대기를 통과해요. 그러면 그 대기에서 배고픈 애들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지. 그러면 흡수된 나머지 빛만 우리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별의 대기에서 일부 빛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햇빛의 스펙트럼 보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온의 기체가 있어. 배가 부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토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토를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상어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뭐만 토하겠어? 물고기만 토하는 거지. 여기에 토끼들만 모여 있어. 뭐만 토해? 풀만 토합니다. 그래서 특정 원소들은 본인이 토할 수 있는 빛만 토해내요. 그러니까 전체 음식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걔가 먹은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아니라 빛이 에너지를 토해냈으니까 특정 영역의 색깔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요것도 동물마다 같을까 다를까? 원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같은 동물이라면 같은 빛을 흡수하고 같은 빛을 토해내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어려우면 그냥 동물로 치환하면 돼요. 알겠죠? 에너지가 많은 동물에서 방출한 토한 이 음식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밝은 선이 나타납니다. 사실 맨눈으로 보이진 않고 마찬가지 분광기를 해야지 우리가 색깔로 주르륵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방출한 빛이 나타나는데 모든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먹은 것만 토해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아요. 자,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저온의 기체입니다. 저온이니까 에너지가 많아 적으니까 나한테 음식이 막 들어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버리겠죠? 그럼 걔가 사라진 빛이 그 사라진 영역에 그런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광원에서 방출한 빛, 광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 얘기합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검은색 선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별의 스펙트럼이 여기 햇빛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별 자체가 만들어내는 빛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별의 대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 대기에서 일부 빛이 흡수가 되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분석 정리해 볼게요. 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뭐 잘 모르겠지만 토끼가 풀을 먹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어가 물고기 먹는 거 알고 사자가 고기 먹는 거 알아요. 어떤 부패에서 풀만 사라졌어.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토끼가 왔다 갔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행히도 모든 원소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져 있는지 다 분석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이러이러한 빛이 사라졌으면 이 원소가 거기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런 특정 파장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원소가 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그럼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좋아요.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소마다 특정 파장의 그렇죠.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다르면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색깔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동물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른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면, 즉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어때요? 같죠. 물고기 먹었으면 물고기만 토하고 그 풀만 먹었으면 풀만 토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를 그래도 기억할 수 있게 할게요. 자, 고온의 기체예요.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토해내겠죠? 자, 에너지를 토해내면 내 활동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에너지를 토해내. 너무 활동성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서 활동성이 높았는데 에너지를 토해내요. 그럼 내 활동성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래서 저온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흡수된다고? 에너지가 방출돼요. 이게 빛의 형태로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요. 그러면 어때? 먹을 거를 이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근데 이 방출되는 빛의 색깔과 흡수되는 빛의 색깔이 원소의 종류마다 다르고 원소 한 종류의 원소라면 똑같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관찰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추가적으로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량비는 어떻게 아냐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선의 두께가 두껍다. 그러면 이 원소의 질량비가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이나 은하에서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세기, 두께를 비교하면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직접 그 별이나 그런 데 가지 않아도 이 얘네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태양의 기체를 뚫어 가요. 그럼 뚫어가다가 죽지 않을까?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태양을 연구하고 싶어 가다가 죽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우리는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성 원소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량비랑.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 빈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딱 설명했어요. 별의 표면의 선이 아니라 요거 지워지고 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데 이 빛이 별의 대기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 특정 음식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이겠죠? 맞나요? 그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오타 많으니까 찾아보라고 얘기했었나요?
이거 학습지를 선생님들이 점검은 했지만 선생님들은 사람인지라 오타가 있어요. 갑자기 영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 찾아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줄까?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선생님 여러분들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오타를 찾고 나한테 빨리빨리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많이 집중을 하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타가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 그렇죠? 이 수많은 학습지 내용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타이핑한 거니까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와 별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스펙트럼입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그렇죠.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종류의 원소에서 나타나는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는 그쵸. 뭐 일치하다, 동일하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같다라는 뜻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동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원소의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나 흡수선을 분석하면 원소의 그래서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띠 위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소의 지문이라고 생각해주면 편할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태양의 대기에서는 수소, 헬륨, 칼슘과 같은 다양한 원소가 그쵸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직접 가지 않아도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스펙트럼 분석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원소의 종류와 얘네들이 어떤 질량비로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잠깐만. 잠시만.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 미안합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잘못 봤어요.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빅뱅 우주론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주요 구성 원소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원소의 종류랑 질량비를 알 수 있으니까 우주 전체를 관찰했을 때 어떤 애들의 스펙트럼이 주로 관찰이 되고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밝혀낸 사실이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정했나요? 좋아요. 그래서 전체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의 구성 원소가 수소와 헬륨임을 알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냈냐?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동일하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소와 헬륨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 헬륨임을 알아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우리 실험 하나 설명하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혹은 이 단원 마치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분광기를 활용한 물질의 스펙트럼 관찰 비교입니다. 우리 분광기는 단어 들었죠? 빛을 나눠줘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자, 백열등이에요. 자, 백열등은 관찰하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까요? 어떤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앞에서 배운 대로. 자,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방전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방전관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방전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관이 있는데 여기가 밀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 기체 혹은 헬륨 혹은 나트륨 이런 것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 즉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자, 전기입니다. 전기도 뭐예요? 열과 같은, 그렇죠, 에너지입니다. 결국에 에너지를 흘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있던 수소한테 에너지를 흘려보내줘요. 여러분들 가만히 입가 있는데 선생님이 입을 열고 음식물을 딱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요? 그럼 수소 입장에서 어떻게 돼? 먹다가 토하겠지. 토하면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야. 어떤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그쵸? 수소가 에너지를 먹었어. 그리고 토해내겠지. 왜냐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토해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는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막 넣어주는 거야. 약간 좀 잔인하지만 토끼 입을 벌리고 풀을 막 넣어줘요. 그럼 토끼가 가만히 있다가 막 갑자기 음식물이 막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지. 그럼 이제 토를 해야겠지. 그럼 풀을 막 토해내는데 그게 빛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방출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기보다는 분광기를 거쳐야 돼요. 이거 분광기. 그러면 우리 눈에 스펙트럼이 보이겠죠. 누구의 스펙트럼? 수소의 스펙트럼인데 빛이 특정 파장만 방출이 되니까 어떤 스펙트럼? 방출되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게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여기에 방정관이에요. 이 방정관에 전류를 막 흘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어떤 기체가 에너지를 막 흡수하다가 이제 토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빛의 형태로 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분광기를 통해서 봐야지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광기인 거고 하필 또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수소가 들어있는 방정관, 그 다음 헬륨이 들어있는 방정관, 나트륨이 들어있는 방정관, 칼슘이 들어있는 방정관을 촬영한 모습이에요. 자, 일단 백열등의 스펙트럼 관찰했습니다. 백열등이니까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져 있으니까 무슨 스펙트럼?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수소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고 헬륨, 나트륨, 칼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르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소는 요거를 다 나타내야지 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헬륨은 요 띠, 개수, 위치가 다 동일해야지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수소 원소들의 지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나타나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원소마다 방출 스펙트럼이 다르구나, 즉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가 다르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소 선이 4개고 보라색 2개와 파란색 2개와 약간 노란색 1개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볼게요.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을 봤어요. 봐봐요. 지금 얘가 연속된 띠에 중간중간 검은색으로 비어있죠? 이거 누가 다 먹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흡수했단 얘기겠죠? 그래서 검은색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별의 대기를 거쳤어요. 즉 별의 구성 성분 원소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봅시다. 수소 있어요, 없어요? 수소가 있으려면 수소에서 나오는 모든, 얘가 여기 나타나고 얘가 여기 나타나고 얘가 여기 나타나고 이 2개가 여기 나타나야 돼요.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별 A의 구성 원소는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걸 알아내면 됩니다. 헬륨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약간 이 직선이 잘 안 맞아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별 A에 헬륨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칼슘은 있어요, 없어요?
얘 때문에 헷갈리겠지만 모든 선이 나타나야 돼요. 요 세 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칼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돼요. 볼게요. 자, 일단 백열등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뭐였어요? 그렇죠. 모든 색의 빛이 있으니까 연속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방출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차이는 방출선의 무엇과 무엇이 달라요? 위치 다르죠? 다른 말로 파장입니다.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개수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마다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 다르다.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까닭이에요. 별 A와 B에서 고온의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파장 중 일부가 별의 대가가 아니라 대기에 의해 흡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됐나요?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별 A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찾아봤습니다. 수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 헬륨은 있었어? 없었어요? 헬륨 있었고, 그 다음에 칼슘과 나트륨 중에 뭐 있었어요? 나트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냥 두 개의 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게 혹시 뭐 어떤 걸 풀어야 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죠? 어쨌거나 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도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별 B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자, 수소에 선이 다 나타나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헬륨 있어 없어요? 없네. 하나라도 없네. 그 다음에 나트륨 있어 없어요? 없네. 근데 칼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무엇?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얘네들의 두께, 세기를 통해 가지고 모두 알 수 있어요. 질량, 그쵸? B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펙트럼,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방출선 혹은 흡수선의 위치가 다 다르다.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왜 배웠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우주에 많이 퍼져 있는 원소들이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결국엔 이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 배운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 앞으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빅뱅 우주론에서는 물질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초기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입니다. 자, 물질의 구성은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원소는 뭘까요? 더 이상 나설 수 없나? 원자는 뭘까요? 가장 작은 단위? 우리 막 쿼크랑 전자도 이따 나올 건데. 자, 원소. 우리 계속 이 앞 시간에 계속 들어왔잖아. 선생님 계속 원소에 뭐라 그랬어? 종류. 동물의 종류라 그랬죠. 그래서 원소는 종류에 해당해요. 이해됐어요? 원자는 무엇이냐면 자, 물 분자의 화학식을 압니까? 분자식? H2O. 이거는 알죠? H2O예요. 그러면 물 분자는 결국에는 수소가 몇 개? 2개. 산소가 1개가 결합한 애를 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 두 종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몇 개의 입자로 되어 있어요? 3개. 개수죠? 그래서 요 입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원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입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종류인 거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원자는 입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알겠나요? 두 개의 차이점 알겠어요? 원소는 종류, 원자는 물질의 입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겠지. 입자를 쪼개면 무슨 물질이 나올까? 라는 이제 밝혀낸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보게 되면 물질을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원자라는 게 나오고 원자핵의 구조를 봤더니 이제 전자랑 원자핵으로 구성이 됐어요. 또 원자핵을 확대해봤더니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네. 또 중성자와 양성자를 확대했더니 또 쿼크로 이루어져 있네 라고 그냥 밝혀낸 거야. 왜 쿼크로 되어 있나요? 나도 몰라요. 왜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지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이 기본 구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태어날 때 갑자기 남자야. 왜? 몰라. 그냥 태어났더니 남자인 거야. 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물질을 봤더니 그냥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한번 볼게요. 자, 물질입니다. 물질을 쪼갰더니 이제 원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자의 구조를 봤더니 원자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자는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잘 적혀 있죠? 얘는 특히 마이너스 1이라고 기억해 주면 앞으로 원소 뭐 종류 뭐 이거 다 배울 때 되게 편해요. 알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랑 플러스는 밀어내요, 잡아당겨요? 밀어내지.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지. 근데 원자핵이 봐봐,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떠나지 못해.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똑같은 마이너스라고 그냥 밀어냈겠죠? 근데 얘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건 뭐야? 플러스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인데 플러스 1인지 2인지 3인지는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전하량이 플러스다라고까지만 적어줄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전자는 한 개당 마이너스 1. 근데 원자핵은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플러스로 기억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근데 원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기적으로 그렇죠. 중성이에요. 중성이란 얘기는 전하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원자의 구성 물질을 봤더니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인 원자핵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3개 가지고 있지. 근데 얘가 전기적으로 0이어야 돼. 그러면 원자핵의 플러스는 몇이어야 돼? 3이란 얘기예요.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원자핵을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양성자는 느낌상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0일까 전하가? 얘는 플러스인데 얘가 플러스 드디어 1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0이에요. 자, 전자가 3개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플러스 1도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하니까 여기에서 원자에게 중성자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 플러스와 플러스는 방금 선생님이 밀어낸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밀어내고 같이 붙어있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다루자는 게 중성자죠.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게 중성자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끼리 서로 도망가지 않게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게 중성자다. 이거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양성자, 중성자를 각각 확대했더니 쿼크라는 애들이 나왔습니다. 이름 그냥 붙인 거예요, 쿼크라고. 왜? 쿼크가 나왔어요. 쿼크 아니고 쿼크예요, 알겠죠? 자, 쿼크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도 쿼크 3개, 그다음 중성자도 쿼크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원래는 우주에서 만들어진 우주에 존재하는 쿼크는 6종류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2종류밖에 안 다룰 거예요. 하나는 업 쿼크라고 하고 하나는 다운 쿼크라고 합니다. 얘를 위 쿼크, 얘를 아래 쿼크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 전화랑도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 쿼크는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 쿼크는 하나당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 가지고 플러스 1과 0을 만들 거야. 왜냐하면 중성자, 양성자가 각각 쿼크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나요? 좋아요. 자, 내가 0을 만들고 싶어. 근데 쿼크는 3개로 구성이 돼야 돼. 얘네 몇 개 쓰든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3분의 2 하나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 쓰면 몇이 나와? 0이 나오죠. 그래서 중성자는 업 쿼크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아래 쿼크 몇 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양성자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야. 양성자도 쿼크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죠.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면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2개, 양성자는 업 2개, 다운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 글로 채워야 된다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반 진도가 다른 반보다 1시간 느리기 때문에 쭉쭉쭉 나갈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알겠죠? 오늘 고생했어요.